네, 안녕하세요. 장애물이 곧 길이다. 파쿠르 장인 김지호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2만 명 달성 기념으로 Q&A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커뮤니티 게시글에 제가 질문을 올렸을 때 아주 좋은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어떤 걸 선정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겹치는 질문들이 있어서 패밀리 그룹으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묶어봤는데요. 저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쿠르 장소나 공원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쿠르를 언제까지 할 건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전 평생토록 계속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쿠르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파쿠르에 대한 장래, 커리어 로드맵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순서대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프트님이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와 파쿠르 말고는 다른 취미는 없는지, 꿈은 뭐였고 공중기 같은 공작들은 독학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또 예전에 한 기술을 성공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기술이 제일 어려우셨나요? 질문이 여러 가지입니다. 차근차근 내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 원래 개인 계정이 아니었어요. 2012년에 파쿠르 제너레이션즈 아시아 지부가 태국 방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주소를 잘 보면 PKG Asia라는 계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2013년에 파쿠르 제너레이션즈 코리아를 제가 지사를 설립하면서 회사 계정으로 6, 7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2019년에 파쿠르 장인 김지호라는 개인 계정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더 이상 단체나 조직 을 대표하는 것보다 오히려 개인의 시대가 방향에 적합하겠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파쿠르 커뮤니티 그리고 파쿠르를 수련하는 개개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파쿠르 말고 다른 취미는 없는지, 저는 독서가 취미이기도 하고요. 물론 독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독보다는 꾹꾹 깊게 읽는 편이에요. 왜냐면 독서라는 게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 삶에 내면화하고 그거를 사유하고 실천하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책을 하나 고르면은 깊게 읽는 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만 해도 집 앞에 탄천이 있었어요. 그 탄천에서 방과 후에 곤충을 채집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곤충 관련 화보들도 수집하게 됐고 파브르처럼 곤충 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저의 절친한 친구가 역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친구와 같이 놀이터에서 자연스럽게 흙놀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흙으로 막 만리장성도 만들고 피라미드도 만들고 하다 보니 과거에 인간이 어떻게 살게 됐을까 하는 호기심 생기면서 고고학자라는 꿈이 생겼었습니다. 저한테 많이 영향을 줬던 책 중에 하나가 문명의 창세기라는 책이 있어요. 신화로만 전해져 있던 이야기가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을 이뤄내면서 실제 하게 되는 사례들도 많이 보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트로이 전쟁이라든지 미노아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과거의 전설이었지만 실제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인간의 상상력이나 꿈이 실제로 현실로 발견되게 됐을 때 그 이질감과 그 감정이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공중기는 절대 독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파쿠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놀이터나 콘크리트 바닥에서 몸을 내던지면서 다친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맨날 모임에 나갈 때마다 고민을 많이 했죠. 파쿠르가 원래 저렇게 하는 게 아닐 텐데, 몸을 저렇게 상해가면서 하는 게 아닐 텐데. 공중기는 저는 처음 배운 게 2008년에 잠실 밑에 신천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예전에 KMA라고 K 마샬아츠라는 체육관이 있었어요. 한국의 거의 1세대 마샬아츠 장인분이 운영하던 체육관이었고 거기서 마샬아츠를 3년 정도 배웠었습니다. 그때 앞공중 돌기, 뒤공중 돌기, 옆돌기나 사이드 플립 이런 계열들을 자주 가서 연습할 수 있었죠. 파쿠르를 처음 시작할 때랑 파쿠르가 어느 정도 5, 6년 이상 숙련자가 됐을 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파쿠르를 시작할 때는 낱개 기술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텀볼트라든지 캣패스라든지 낙법이라든지 이런 낱개 기술들을 성취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나중에 중상급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오히려 움직임의 속성, 즉 흐름이나 발 배치, 그리고 스피드 같은 속도, 그리고 사일런스, 그리고 정확
정확성, 어떤 하나의 장애물 코스를 길로 완성해서 가는 흐름에 더 많이 집중을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기술에 대한 성취감보다도 하나의 장애물 코스, 긴 장거리 코스 플로우를 완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훨씬 컸습니다. 왜냐면 몰입된 상태가 훨씬 더 길었거든요. 저는 공중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하고요. 파쿠르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공중기가 훨씬 더 부상률이 높고요.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한 움직임 패턴이고, 그래서 공중기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협응성이 굉장히 발달하고 운동신경 좋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반면에 이제 파쿠르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이동 기술들은 조금만 경험해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움직임 패턴이고, 의외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피지컬이 되시는 분들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파쿠르 팀 위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독자 2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따옴표 3개. 김지호 코치님이 파쿠르 기술 중 가장 먼저 성공한 기술은 무엇인가요? 전 텀볼트였어요. 몇 번 인터뷰에서도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저는 영화 야마카시를 보고 학교 구령대로 나가서 그 구령대 펜스를 뛰어넘는 걸 처음으로 도전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그 뛰어넘는 기술이 사실 건너편에 돌아서 착지하는 텀볼트 연습 때문에 뛰어넘었었던 거예요. 텀볼트가 사실 굉장히 무서워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건너편으로 반회전해서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넘다가 다리 걸리는 거 아니야? 혹은 하다가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텀볼트를 처음 성공하게 됐을 때 성취감도 매우 컸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텀볼트를 많이 연습하면서 느낀 거는 제 생각에는 모든 파쿠르 기술 중에 이건 진짜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라고 짚는다면 저는 텀볼트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단지로 된 주거지도 많고 화재가 나거나 높은 곳에 내려갈 때 텀볼트는 무조건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다음으로 프리시전님의 질문입니다. 부모님께 파쿠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저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파테TV님 질문인데요. 김주성님과 친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죠.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쿠르 선수 김주성입니다. 파쿠르장인 김지호 씨랑 친하신가요? 당연히 친하죠. 친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김지호 씨가 이렇게 트라스를 후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 계좌번호 아시죠? 계좌번호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윤경현 파쿠르 구독자님의 질문입니다. 파쿠르 할 때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바로 생각나는 게 크게 두 가지 도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군대 입대를 앞두고 뭔가 이렇다 할 이룬 게 없어서 뭔가라도 하나 해놓고 가야겠다 싶어서 2008년 8월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혼자서 파쿠르 탄생지 본고장인 리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맨파워 갭을 처음 도전할 때 그 떨림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해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맨파워 갭을 처음 봤을 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나도 높고 또 너무나도 멀어 보이니까 확신이 안 섰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자신감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두 번째 점프는 제가 대만 초청을 받아서 워크숍을 지도하고 이후에 여행을 했었는데요. 테트라포트로 점프하는 도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당시 대만 해안가에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많이 불어서 바람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프리션 점프를 쭉 가는데 공중에서 경로를 이탈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테트라포트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위험한 도전이었는데요. 여기서 배운 것은 단순히 제 자신의 몰입된 브레이킹 점프보다도 어떤 자연의 그 바람이라는 속성과 혼연일체가 돼서 그 바람의 리듬과 그리고 잠시 바람이 멈출 때 그 틈에 점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지라는 님의 질문입니다. 파쿠르를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딱히 없는데 어떻게 파쿠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파쿠르 세계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파쿠르는 가르칠 수 없다.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 책에 나오는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파쿠르가 불어로 길, 코스, 여정이란 뜻이죠. 결국 파쿠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움직이는 하나의 움직임 활동이라고 할 수
수 있어요. 그걸 남이 길을 만들어주거나 또 남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는 없죠. 그건 더 이상 파크루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 파크루 코치나 아카데미 수업이 있기 전에 대다수의 파크루 수련자들은 길거리에서 독학했습니다. 비보이들이나 길거리 스트릿 문화처럼 대부분 영상이나 커뮤니티 그리고 모임에 나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문화가 자기 자신만의 독학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줬던 거죠. 그래도 배울 수 있다면 배우는 게 좋겠죠. 왜냐면 파크루 코치나 아카데미 존재 이유는 아주 양질의 좋은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실력이 부쩍 늘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영상을 통해 튜토리얼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 도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겠죠. 왜냐면 제가 파크루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자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영화 야마카시랑 창시자들의 그 고전 영상들 있잖아요. 흑백 같은 영상들 그거 보면서 시작했어요. 튜토리얼 따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고인물의 꼰대 같은데 정말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런 면에서 요즘에 파크루 시작하시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제가 캐패스 연습하는데 3년 걸린 걸 단지 일주일 만에 해내더라고요. 축약된 그 단축의 실력 성장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파크루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파크루는 사실 뭐 유럽이나 요즘 미국 같은데 공원이나 체육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여건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근데 그들도 대부분의 파크루 수련자들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운동합니다. 왜냐면 길거리만큼 재밌고 자유로운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입문자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위험이나 안전 문제도 있겠죠. 다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밖에서도 충분히 할 열정과 그리고 패기가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 떠먹여주길 바라면서 어디 돈으로 주고 배울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그런 마음가짐의 태도에 따라서 파크루의 실력 성장이나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파크루하는 배추님의 질문이네요. 파크루 학원도 체육관도 못 간다면 어떻게 연습할 수 있나요? 저는 크게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말마다 그 지역의 커뮤니티나 모임에 나가서 연습하는 방법이고요. 커뮤니티나 모임이 없다? 그럼 자기가 여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주변 동네에 파크루 모임 없었고 파크루 친구들도 없어서 스스로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SNS에 모임 열면서 동료들을 점점 찾았고요. 정말 동료가 없다 하면은 주변의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파하시면 됩니다. 파크루가 이런 거야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좋은데 하면서 슬슬 꼬시면서 같이 시도해보면 파크루의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개인 연습인데요. 요즘에 튜토리얼들이 웬만한 파크루 기초 기술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임동건 코치님의 파크루 가이드 채널도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거기서 웬만한 기본적인 움직임들도 친절하게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스마트폰만 잠깐 딱딱딱딱 하면 금방 배울 수 있는 시대죠. 네, 마지막 3번째는 근처에 마샤라스 트리킹 체육관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어디 가서 뭔가 배우고 싶다면 기본적인 몸 쓰는 운동신경이나 협응성 발달뿐만 아니라 매트리스도 있어서 그 안에서 기본적인 파크루 기술들도 독학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양은재 라따뚜잇님의 질문입니다. 파크루 공원은 언제쯤 지어져요? 파크루 장애물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도 있나요? 나무 같은 목재 만드는 비법도 알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페이스북 그룹에 파크루 시설물 DIY 스터디메이드라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요. 이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가입하시면은 전세계 파크루 코치나 체육관 운영자들이 자기네들 파크루 시설 만드는 것들 조언을 구하거나 도안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 리소스들을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볼트박스나 기본적인 파크루 시설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원이 언제 지어지냐?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파크루 공원이 언제 지어지냐라는 타율적인 기다림과 태도보다는 자기 자신이 직접 나서서 만드는 게 훨씬 더 현실화되기 빠르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아직 파크루 공원에 대한 꿈은 사실 3번째 순위에 있고요. 첫 번째 순위는 저는 파크루 신발 브랜드를 더 키우는 게 1순위입니다. 네, 다음으로 아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파쿠르 공원 같은 데는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없습니다. 아쉽게도. 대만에도 파쿠르 공원이 2개나 있고 중국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쿠르가 동아시아에서 거의 처음 들어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프라가 가장 낙후된 나라가 됐는데요. 근데 이건 사회 문화적인 벽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인식이. 네, 다음 질문으로 액션팀 노스의 질문인데요. 파쿠르를 어떤 것까지 이뤄보고 싶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파쿠르 신발 브랜드를 더 키워서 나이가 들어도 직업적인 것을 창출하고 싶고, 파쿠르 목소리와 문화를 단지 몸으로 행위되는 것 말고도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입혀서 일반인들한테도 파쿠르를 널리 알리고 싶고요. 파쿠르 공원도 설립해서 돈 주고 배워야 하는 거 상관없이 운동 독학하는 분들도 자유롭게 와서 공유하고 운동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해외 미국이나 유럽처럼 200~300평 규모의 거대한 파쿠르 체육관을 지어서 한국에서는 소외받는, 상대적으로 엘리트 스포츠에 비해서 소외받는 마이너한 장르들 있잖아요. 슬랙라인이라든지 마샬아츠 트리킹, 또 파쿠르, 아크로 요가, 이런 움직임이 영역에 특화된 마이너한 장르들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파쿠르를 언제까지 할 거냐는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유순영님하고 박예준님, 또 파쿠르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또 언제 할 건지 라는 답변하고 같이 풀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할 겁니다. 평생 할 거고요. 그만두거나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문들을 처음 봤을 때 당혹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너무 파쿠르를 좋아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지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파쿠르를 어떻게 하는지는 그 내용이나 맥락은 신체의 변화나 노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창시자들도 40, 50대들이기 때문에 파쿠르가 노년 단계로 가게 될 경우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있는지는 사실 미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전처럼 거대한 점프나 되게 위험하거나 많은 체력 수준을 요구하는 20, 30대의 기량을 발휘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현대무용이나 다른 중국 무술의 어떤 장인들을 보면은 부드럽고 유하고 순화된 무충격 움직임의 동작들이 굉장히 줄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물 흐르듯이 상선약수라는 도덕경의 내용처럼 자기 나이에 맞는 움직임의 변화와 패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저도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새로운 움직임의 영역을 개척하고 또 후배들한테 파쿠르를 나이 먹어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충분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움직임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구수박님의 질문입니다. 댓글이 굉장히 길지만 요약하자면 질문이 파쿠르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나 커리어 로드맵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언더커버에서 파쿠르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컨텐츠가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파쿠르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둥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쿠르 교육 사업이고요. 교육 사업에는 이제 국제 공인 지도자 자격 과정뿐만 아니라 워크샵, 세미나, 그리고 교사 연수라든지 파견 코칭, 그리고 정기적인 실내 야외 파쿠르 수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인데요.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나 방송 촬영, 공연, 그리고 CF 촬영 같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스턴트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요. 이 활동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자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보너스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지속 가능한 수입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교육 사업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신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발 사업이 부가가치가 현재로선 가장 높은 사업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고,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브랜드 사업을 더 키워서 저 말고도 자라나는 파쿠르 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나의 창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파쿠르를 오해받는 상황들이 많을 텐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당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2012년에 올로라고 하는 세계 최초 파쿠르 신발 브랜드 그 테스트 팀으로 있었는데요. 샘플 신발을 받아가지고 너무 신난 나머지 야밤에 공원에 벽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층 벽을 올라가니까 공원에 갑자기 후레쉬 불빛을 비추면서 경찰들이 뛰쳐나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올라갔던 벽이 경찰서 뒷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에는 좀 오해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잡혀줬고요. 파쿠르를 충분히 설명드리니까 다행히 이해하시면서 풀어줬습니다. 네, 위험한 운동이라는 인식을 개선하려고 저도 많이 고민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네거티브에 네거티브로 반응하면 더 네거티브가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을 할 때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반응하면서 사례를 나열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면 별로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위험한 운동이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인식을 전파하거나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으니 오히려 그 시간에 파쿠르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효과적이며 파쿠르가 얼마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홍보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인식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이건 실제로 제가 파쿠르 코치로서 수업 현장에 코칭을 할 때 자주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긍정성 강화라는 코칭 기술입니다. 이거는 수련생, 수업 참여한 사람들의 약점이나 단점, 부정적인 모습을 들춰내거나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수련생이 잘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재능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사람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끌어올리고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랬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와 마찬가지로 파쿠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우리가 사람들이 위험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것을 잠시 차단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했을 때 파쿠르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쿠르의 인식 개선에도 코칭처럼 긍정성 강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주변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이 파쿠르해서 뭐해? 파쿠르 위험해? 하지마?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너무 휩싸여 있고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느라 많은 걸 소비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시고요. 그 시간에 파쿠르가 얼마나 좋은지 정신적, 신체적 이점을 더 알리려 하고 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여러 다양한 분야들 예를 들어 뭐 CF나 방송 촬영이나 드라마 스턴트나 신발 브랜드나 의류 브랜드나 공연, 뮤지컬 외에도 교육, 코칭 분야, 학교 체육 여러 분야에 걸쳐서 파쿠르의 이점들을 소개한다면 파쿠르가 전체적으로 널리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독자 2만 명 Q&A 시간이었고요. 제가 말이 정말 정리된 거 없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솔직 담백하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쿠르 기술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들은 제가 튜토리얼로 짤막하게라도 준비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파쿠르 장인 김지호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